3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 기여 방식 DC형으로 바꿨습니다. 퇴직연금 7천여만 원을 국내 반도체 ETF 등에 주로 투자했는데 지난달 증시 급락과 함께 고점 대비 2천만 원이나 평가액이 줄었습니다. 70%는 거의 반도체에 넣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위주로 했었었고요. 거의 다 토해내고 온라인에서도 퇴직연금으로 반도체 종목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게시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긴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2분기엔 553조 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DB형은 2분기 증가율이 1%에 그쳤지만 DC형은 14% 증가했습니다. 증시 활황과 함께 DC형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추정됩니다. 국내 한 대형 증권사의 연금 계좌를 분석해보니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은 국내 반도체 관련 ETF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채권을 혼합한 상품이었는데 지난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12.9%였고 나머지도 두 자릿수 손실이 났습니다. 국내 반도체 ETF가 너무 두 종목에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 큰 거를 투자를 막 하는 거는 분산 투자 측면이나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은퇴 시점은 정해져 있는 만큼 타깃 데이트 펀드, TDF처럼 생애 주기에 따라 초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에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SBS 이태곤입니다. 코스피의 변동성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기록적인 폭등을 기록했던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5%대 급락한 6,257에 마감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모두 8% 넘게 하락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거래 대금은 한창 많았던 때보다는 10분의 1토막 넘게,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렸던 지난 금요일과 비교해도 절반이 안 되는 1조 3천억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동안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품 거래량은 줄었지만 이 반도체 두 종목이 지수 전체를 크게 흔드는 쏠림 구조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한 1,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의 환율 개입으로 엔화가 강해지면서 미국에서 투자 자금이 빠질 수 있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투자 심리에 일부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오늘 하락이 지난 금요일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7월 한 달간 코스피가 22% 하락하면서 신용 물량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이에 따른 레버리지 거래량도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스피 PER이 5배 근접을 하면서 투자 매력이 커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이번 주 예정된 AMD, 팔란티어, 샌디스크 등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저점을 확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극단적인 주가 폭락에 대비한 파생 상품 거래도 급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크래시풋,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크래시풋은 기초자산 가격이 하루 만에 50% 이상 급락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 만든 일종의 보험 성격의 상품입니다. 통상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운용사는 기초 종목 수익률의 2배를 맞추기 위해 투자은행과 스왑 계약을 맺습니다. 운용사는 투자은행에 수수료와 자금 조달 비용을 지급하고 투자은행은 해당 종목의 2배 수익률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초 종목이 하루 만에 50% 이상 폭락하면 2배 레버리지 ETF의 자산 가치는 사실상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ETF가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스왑 계약을 제공한 투자은행이 남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이른바 갭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투자은행들은 이 위험을 다시 헤지펀드 등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 파생 상품, 크래시풋을 만들어 거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하루 50% 이상 폭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대신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투자은행 입장에선 실제 폭락이 발생할 위험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크래시풋 상품에 연 14.2%에서 최대 20% 수준의 수익률을 제시했습니다. BNP 파리바도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6개월 만기 상품을 출시하며 최대 6.5% 수준의 프리미엄을 제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레버리지 ETF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2,500억 달러, 한화 약 350조 원 규모로 커지면서 이런 파생 상품 거래도 덩달아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자누스 핸더슨의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 매니저 나타샤 시블리는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높은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이 금융 시스템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